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89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예, pod입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2주 전에는 88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보입니다 라고 했고, 포디가 맹장 수술을 하는 바람이 없어갖고 허전했는데, 오늘 포디가 2주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할 때는 몰랐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많이 허전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옆자리를 채워주니까 상당히 아늑하고 포근하고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덜 왜소하게 됐네. 근데 이제 비교 대상이 생기는 바람에 내가 덜 왜소하게 왜소하게 됐네. 보이게 아니 원순 됩니다. 깨비님 니콘을 등지고 소니로 넘어간 생각합니다. 우 엉엉. 어, 아니 기왕에 넘어가시면은 기뻐하셔야지 웬 우 어, 엉엉이세요. 니콘 쓰시면 되지. 뭘 또 이렇게 소니로 또 넘어가시고 그러시나. 뭐 어쨌거나 자유긴 한데 자꾸 카메라들을 바꾼다라는 것은 뭐 용도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장비병에서 기인한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남는 게 없죠, 자기 손에. 어, 에이, 근데 뭐 어, 바꾸기도 하고 여기 뭐 민주공화국인데 그럼. 예, 자기 좋은 데를 살면 돼요. 괜찮아요.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오늘은 음, 날씨 중계를 안 했네. 오늘 날씨 날씨는 좋아요. 근데 상당히 먼지가 좀 좋은데 있긴 있어, 조금 서울은. 좀 초여름 날씨라 그래야 될까? 아까 점심 먹으러 낮에 갈 때는 조금 좀 더웠고. 덥더라고. 어, 자, 오늘도 렌즈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는데, 우연순 깨비님이 소니로 가실 것 같아서 이제는 소니 거를 또 많이 해드려야 되나? 음, 그럼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오늘은 니콘 렌즈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렌즈는 예전에 제가 1424 2.8 렌즈를 소개시켜 드릴 때 어떤 분이 2470 2.8 렌즈도 같은 시기에 나왔다,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고 어떤지 좀 소개시켜 달라 음, 이렇게 해갖고 그 렌즈를 새 건 아니고 중고가 돌아다니고 있어갖고 너무너무 깨끗해갖고 하나 갖고 와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음. 이렇게 생긴 렌즈입니다. 2470? 2470 음, f2.8 GED 렌즈인데, 이거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렌즈는 2007년도에 D3 음, D3의 카메라가 나오면서 1424 2.8, 2470 2.8, 70 200C 2.8, 그래갖고 세 개의 렌즈하고 D3하고 같이 발매가 됐던 렌즈 중에 하나인데, 음, 그 당시에는 니콘에서 말하기를 14mm부터 210mm까지 고정 2.8 밝기에 줌 렌즈 3개로 다 커버가 된다,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선정까지 했던 렌즈이고, 요 렌즈는 두 가지 타입이 있죠. 요거는 이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고화소 카메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음, 요 2470 2.8 EED-VR 그 손떨림 방지 기능이 음, 추가돼 갖고 그게 이제 나온 게 신형이고, 2015년도에 요거는 이제 구형인데, 요 렌즈들은 신형 같은 경우는 지금 VR 렌즈 같은 경우는 새 거 가격이 한 240~50만 원 정도. 그리고 지금 요 구형 240. 렌즈 같은 경우는 중고가, 이거 새 거 같단 말이야. 음, 생긴 게 새 거 같은 요런 렌즈들 한 100만 원이나 105만 원 줘놓으면 살 수가 음, 있다. 그래서 내가 뭐 810이나 이런 아주 3,500만 화소의 고화소가 아니라면 이 렌즈를 써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이건 물론 고화소의 카메라에 써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아무래도 주변부 쪽은 신형 렌즈가 낫다, 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렌즈, 뭐, 신형을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 이 렌즈를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는 건데, 오늘 같은 얘기들을 좀 해드릴 거고, 음, 신형 렌즈들은 나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뭐 열심히 하겠지. 나오면 뭐 음, 블로그에도 뭐, 니콘에서 홍보 차원에서도 할 거고. 그런데 이제 이미 2007년도에 나왔고, 지금까지 쭉 써왔던 렌즈고, 검증된 렌즈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검증을 해서, 음, 이게 어느 정도의 유효하고 어느 정도로 좋은 렌즈이냐, 또 얘 그러면 단점은 없느냐. 단점이 없는 렌즈는 없겠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요렇게 생겼는데요. 이 렌즈를 간단하게 스펙을 보면은, 얘는 일단은 조리개가 개방 조리가 2.8 고정, 그 음, 다음에 조리개 수치는 22까지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읽어보면 14247은 뭐 나노 크리스탈 코팅이 돼 있고 SWM 그 모타 이제 전자 모타가 들어있는 거고 IF 기능이 있는 거고 내부 초점 방식이지. 있고 아스프리칼 비구면 렌즈가 들어있다. 얘는 9매의 원형 조리개를 채택하고 있다. 조리개는 9매의 원형 조리개. 음. 그러니까 뭐 아웃포커스를 시킬 때 그 빛망울 자체를 이제 보통은 원형 조리개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름답다 라고 하기 때문에 뭐 9매의 원형 조리개를 채용하고 있고 얘의 구성 매수는 11군 15매. 신형 VR 렌즈 같은 경우는 걔가 아마 내 기억에 16군 20매일 거야. 매수가 더 늘어났지. 많이 들어. 그 다음에 얘는 필터 구경이 77mm인데 신형 VR 2470 같은 경우는 82mm. 더 크구만. 더 크지. 그다음 그래 보통의 이제 고화소를 받쳐주는 고성능의 렌즈들은 대체적으로 앞에 구경이 좀 많이 커지는 경향들이 있어 설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요 11군 15매 중에 ED 렌즈가 3매가 들어가 있고 비구면 렌즈가 3매가 들어가 있고 한 면에 나노 크리스탈 코팅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신형인 2015년도에 나온 이 VR 타입의 2470은 비구면 렌즈가 3장이 들어있고 ED 렌즈가 2장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ED 비구면 렌즈 ED 렌즈를 비구면을 깎은 게 한 장이 들어있고 나노 불석 코팅이 돼 있다. 뭐 그런 내 기억에 이제 그런 스펙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렌즈 자체도 그 당시에 2007년도 당시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졌던 렌즈. 그 다음에 무게는 소고기 한금 반 무게 900g. 꽤 무겁지. 무거운 편이지. 무거운 편인데 이게 딱 들면 굉장히 묵직해. 근데 희한하게 내가 이제 보면 이 렌즈를 카메라에 꽂아갖고 딱 보면 밸런스가 괜찮다라는 거지.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무게가 안 나가는 렌즈는 좀 또 오히려 안정감이 없더라고. 꼈을 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약간 살짝 내리 누르는 뭐라고 하여튼 메꾸람이라고는 표현은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불암하고 이제 이렇게, 무게 중심이라든 이런 걸 좀 따져야 돼. 뭐 하여튼 그런 게 좋아 난 개인적으로. 너무 이게 들었는데 너무 가벼운 건 글쎄 뭐 이건 제 개인적인 또 취향이니까. 그리고 얘는 외관을 이렇게 보면 금속 재질들로 다 마무리가 돼 있어. 플라스틱이 아니라 금속 재질. 그래서 무게들도 나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렌즈들을 보고 만든 매무새라든가 마무리라든가 초점의 정확도라든가 보면은 나무랄 데가 없는 렌즈가 아닐까. 그 다음에 또 하나 2470 렌즈들은 이제 이거 나오기 전에 2870 2.8짜리 렌즈가 있었지. 2870. 그러니까 보통의 요급의 렌즈들은 시작이 어디서 되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3570 줌 렌즈. 그게 만약 맨 처음 3570. 그 다음에 뭐 2870. 2870. 그 다음에 2470. 그렇게 이제 변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광각적으로 좀 더 넓어지는 경향들이 있었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짧은 줌들은 이제 2450. 니콘 쪽에서. 그런 렌즈들. 좀 더 역사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니콘에서 2550. F4짜리 렌즈. 이런 명렌즈들이 니콘의 족보에는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렌즈 자체는 외관으로 보는 광학적인 성능을 말고 외관으로 보는 만듦새, 그 다음에 뭐, 마무리, 이런 것들은 고급 렌즈답게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메이커 발표에 의하면 방진 방적 설계가 되어 있다. 그거는 이제 올림푸스 쪽 렌즈를 프로 렌즈 그치는 방진 방적 설계가 이 렌즈도 되어 있다. 그래서 이때 D3에 버금가는 렌즈다. D3에 버금가는 방진 방적 기능이 채용된 렌즈다. 라고 그 당시에 홍보 자료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된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얘의 이제 광학적인 성능을 이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얘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 써먹어야 되느냐 이러는 거지, 이 렌즈는. 2470? 우리 보통 이거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 거야, 이런 렌즈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2470을
일할 때는 써본 적이 없어서. 일할 때는 써본 그러니까 내 적이 없다. 작업, 그러니까 내 내가 개인 작업을 작업할 때는 2470을 예, 그 쓴 일이 거의 없어서 그런데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음, 일반 스냅이나 일반 스냅이나 스냅 그 좋고 스냅이나 뭐 그냥 뭐 뭐라 풍경도 좋을 그러 것 같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웨딩 사진 찍을 때도 쓸 또 수가 있을 것 좋고.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광각에서 적당한 망원 계열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화각이 음, 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어, 저런 거를 또 생산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가장 여행 쓸모가 사진, 네 맞아요 저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쓸모가 많은 화각이 포함이 돼 있지 사실은. 음, 예전에 우리가 표준 줌 렌즈라고 했을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3570급이 필름 시절에는 표준 줌 렌즈였단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2870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보급형으로 가면 2885가 나오고 음, 그러다가 이제 2870 그다음에 2470 요즘에 이제 밝기가 어둡지만 2405까지 나가는데 그래도 여전히 캐논이든 니콘이든 어느 메이커를 불문하고 요급 2470급의 렌즈가 표준 렌즈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다음에 줌 렌즈 중에서도 먼저 첫 번째로 선택을 하면 요급을 선택하지 않을까. 특별한 게 뭐 1424가 지금 나가시는 거 광각 쪽으로 선호하지 않는다면 이 급의 렌즈를 첫 번째로 초이스를 하기는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왜 선택을 하느냐라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아까 내가 처음에도 말했듯이 가장 많이 활용도가 높은 화각이 집중되어 있지 않을까. 뭐 웨딩이든 풍경이든 뭐 스냅이든 스케치를 하든 어떤 행사 사진을 하든 가장 편하고 쓰고 있고 밝기 또한 2.8 정도의 밝기를 줌렌즈는 굉장히 밝은 렌즈란 말이지. 밝게 갖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렌즈가 아닐까. 이렇게 보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난 하여튼간 이거 이런 급의 음, 뭐 2470, 3570, 음, 2485, 음, 3505 뭐 음. 다 조금은 아, 틀리지만 그 그치. 광각에서 망원 왔다 갔다 하는 음, 그 렌즈군들을 음. 제일 많이 본 게 무슨 저기 어, 예식 사진이라든가 웨딩 쪽에서는 뭐 거의 이급이야. 2470 돌잔치 뭐 급이야. 하다 무슨 그럼 그럼. 행사 이런 어, 거 어, 어. 거의 이거를 그 저 일하시는 분들이 들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증명사진, 사진관에 가서도 증명사진을 되지. 찍거나 할 때 이걸 렌즈 쓰는데 아마 그분들이 이제 웨딩 사진도 찍으면서 겸사겸사 쓰느라고 이 렌즈를 쓸 거고 만약에 증명사진만 찍은다면은 단일 렌즈 하나 갖고 찍는 게 낫겠지. 되는데 어. 뭐 근데 다용도로 이제 좀 쓰다 보니까 어차피 그렇고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쓰임새도 많고 효율적으로 쓰기도 편하고 밝기도 좋고 뭐 단일 렌즈만큼 좋느냐? 광학적인 성능이? 음, 그거 뭐 비교할 대상은 아니겠지만 이제 광학적인 성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뭐 이거의 스펙, 역사적인 얘기, 신형과 이 구형의 가격하고 성능의 차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줬는데 이거 자체에 이제 성능을 좀 보자라는 얘기지. 음. F2 렌즈구나 싶으면 확실히 접속량 폭등합니다. 음, FE가 뭐야? 소니까 요즘 이거? 알파, 음. 그 제대로 된 리뷰가 없어서 홍 선생님이 너무 그리웠어요. 오케이, 오케이. 소니 쪽에 혹시 장비가 나오면 한번 찾아봐야 되겠구만. 소니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FE 마운트는 그렇구나. 어쨌거나 하던 얘기를 좀 계속하면은 자, 이 렌즈는 일단은 줌 렌즈 광각부터 뭐 아주 광각부터는 아니지만 23mm부터 광각이 시작되는데 왜곡 수차는 존재한다. 있겠지. 뭐 당연히 있겠지. 음. 왜곡 수차는 존재를 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변부 이제 광량 부족 현상을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된단 말이지.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을 테스트해 보면 4에서 사라지고 5.6에서 완벽하게 없어진다. 개방에서는 존재를 한다는 거지 보통.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DF 카메라가 됐건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곡 수차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묘사력은 어떨까? 샤프니스, 콘트라스트, 해상력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묘사력이라고 그러는데 요 G 타입 구형 요 렌즈의 묘사력은 2.8 개방에서부터 중앙부는 샤프하다. 묘사력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전 초점 거리에서 23mm, 70mm 중앙부는 개방에서부터
굉장히 좋은 묘사력을 보여준다. 자, 그러면 주변부의 묘사력은 이제 어떠냐라는 거지. 중앙부는 대체적으로 아주 물론 성능이 떨어지는 렌즈는 개방해서 중앙부도 좋지 않은 렌즈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요급의 고급 렌즈들 있지. 그거는 중앙부의 묘사력은 대체적으로 좋아 보통. 근데 이제 주변부는 어떠냐 보면 24mm 초점거리 2470의 24mm에서는 최고의 성능이 나오는 주변부까지 최고의 성능이 나오는 조리개는 한 5.6 정도에서 최고의 성능이 나온다. 개방은 아무래도 주변부까지 완벽한 걸. 그 다음에 35에서 50mm까지의 화각 2470에서 24mm는 5.6. 그 다음에 35에서 50mm까지는 테스트를 보면은 조리개 8에서 퍼펙트의 성능을 보인다. 주변부까지. 그 다음에 70mm는 조리개 4에서 아무래도 망원 쪽이니까 조리개 4에서 주변부까지 퍼펙트한 묘사를 보인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24mm 같은 경우는 5.6. 그 다음에 최고의 성능이 보이는 조리개 구간이 코너까지 24mm 같은 경우는 5.6, 나머지 35mm에서 50mm 그 끝까지는 8. 5.6 반에서 8 정도. 그 다음 70mm는 4 정도. 그래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그러면은 만족스러운 렌즈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조리개고, 그 다음에 얘는 빛의 회절이 11 반 정도면 빛의 회절 현상들이 좀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얘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못 쓴다는 얘기가 아니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나머지 16, 20은 못 쓰나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조리개 심도로 조리기 위해서 써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고의 성능이 나오는 기계적인 지점에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렌즈를 만약에 피사계 심도를 생각하지 않고 최고의 성능을 보이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리개 8 플러스 마이너스 한 스톱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심도하고 무관하게 이 렌즈의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조리개 구간은 8 정도가 된다. 그 다음에 중심부만을 보겠다 그러면 개방에서도 충분한 콘트라스트, 충분한 샤프니스, 충분한 해상력, 전체적인 묘사력이 굉장히 뛰어난 렌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렌즈는 2007년도 때 개발이 됐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2000만 전후의 화소를 갖는 렌즈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도 이런 거야. 이 당시에 바디 갖고 사실은 테스트를 해줘야 돼. 그냥 이제 DF 갖고 테스트를 하는 건데 1600만 화소란 말이야. DF는 그 정도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거고. 요거 신형 VR이 나온 2015년도에 나온 건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렌즈는 D800이나 800씩 3500만 화소를 겨냥해서 만든 렌즈이기 때문에 고화소에서도 굉장히 좋은 묘사력을 한다. 그러면 이 렌즈가 고화소에 못 쓰느냐? 못 쓰진 않지만 신형 렌즈보다는 성능이 얘는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렌즈를 구입할 때 사야 된다. 그래서 요즘 내가 자주 하는 말들이 뭐냐면 질문들이 고화소의 카메라일 때는 신형 렌즈를 사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간단하게 맞다. 왜냐면 고화소일 때는 거기에 맞게 다시 설계된 렌즈가 제 성능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산업이라는 게 다 그래요. 보면.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렌즈를 만약에 나는 근데 이 렌즈를 구형을 갖고 있는데 내가 뭐 3,500만 화소 이상의 니콘의 카메라를 쓴다. 그러면은 조리개 한 8 이상 조여서 쓰면은 그래도 얼추 쓸 수는 있다. 하지만 VR 신형 렌즈에 비해서는 성능을 떨어진다. 고화소 때. 그러면 반대로 그냥 2,000만 화소 밑에 DF 1,600만 원이라든가 아니면 700에 예전 D700에 1,200만 화소의 이 렌즈가 어떠냐? 퍼펙트다.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 대신에 신형 렌즈보다 준 거지만 굉장히 반값도 안 되는 금액에 이제는 구해서 쓸 수가 있다. 왜냐면 신형이 나오면 구형은 다운이 되잖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거는 최소 근접할 수 있는 거리가 0.38m. 38cm, 38cm까지 들어가면은 거의 거의 반 매크로 정도 굉장히 근접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그리고 거지. 요거 조리개 날개가 아. 이 구형하고 저 신형하고 조금 틀리다며. 이 G 타입은 뭐냐면 음. 우리가 옛날에 니콘 렌즈들은 여기 조리개 링이 있었잖아. 음. 그래갖고 딱딱딱딱딱 돌리거나 그치. 아니면 끝까지 조이고 이쪽에서 다이얼로 조정하거나 그런데 G 렌즈는 음. 모든 니콘의 G 렌즈는 음. 조리개 링은 없어. 음. 근데 이 구조적으로 조리개 여기 치는 이게 커플러라 그래야 되나? 얘는 기계적으로 쳐주는 거지. 근데 신형으로 나오는 요즘의 렌즈들은 E 렌즈라 그래갖고 캐논의 전자조리개식으로 이 구조적인 기계적인 구조가 아니라 그거조차도 아예 그거조차도 없고 조리개를 전자식으로 전자 센서에 의해서 그래서 4다 그러면은 지가 이제 조절을 해주는 센서 거지. 이렇게 4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정밀도 조리개 정밀도는 이 렌즈가 좀 더 정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러겠지. 이건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뭐 그 결함이 생길 부분은 있을 거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렇지. 거죠. 그럼 전자 조리개 쪽이 조금은 유리하긴 한데 그게 뭐 과연 얼마만큼의 편차를 보이냐. 그거는 쓰고 이건 못 쓴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 할 것 같아. 그럼 옛날에 니콘 렌즈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써왔느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원승깨비님이 편하게 처음에 2470급 렌즈 하나를 쓰다가 본인이 마음에 드는 화각의 단렌즈를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맞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렌즈 과외적으로 좀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요즘은 사실 단일 렌즈 자체를 잘 안 사는 경향이 있어. 사실은 좀 있고요. 줌 렌즈를 많이 선호하는 게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줌 렌즈를 쓰는 거를 반대를 하진 않지만 단일 렌즈를 완전히 안 쓰고 좀 생각 안 해보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줌 렌즈 2470급의 줌 렌즈를 갖고 있다면 밝은 조리개를 가진 단일 렌즈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것이 사진 생활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묘사력의 문제도 아무래도 뭐 해상력 자체는 줌 렌즈나 단일 렌즈가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다고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콘트라스트라든가 샤프니스 부분에서는 단일 렌즈가 아무래도 낫다. 그 다음에 그 묘사력 외에도 튼튼한 정도? 구조적으로 단일 렌즈, 단 렌즈가 줌 렌즈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도 적고, 또 하나 사진을 찍을 때의 마음가짐 또는 태도, 이런 문제에서도 좀 더 단일 렌즈를 쓰게 되면 좀 더 진지하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요 렌즈는 제가 카메라 협찬 인포 카메라 이렇게 돼 있네요. 렌즈 협찬으로 아까 썼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됐나 보네. 어쨌거나 이 렌즈는 지금 인포 카메라에서 협찬을 해줘갖고, 충무로에 있는 인포 카메라에서 협찬을 해줘갖고 갖고 나왔고요. 이 렌즈는 거기서 지금 중고가 105만 원 정도에 책정이 돼 있는 렌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꼭 판매하는 사람 같아. 신형 새 거에 비하면 많이 싸네. 근데 그거는 이제 신형이고 이거는 아무래도 중고지. 그렇지만 사고 같은 중고지. 그래서 요렇게 보면 되고,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쭉 정리를 하면 외모 자체는, 외관 자체, 만듦새 자체는 굉장히 튼튼하고, 역시 고급 렌즈군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다. 유격이나 이런 것들도 없이 굉장히 짜임새 있고 메탈 재질로 묵직한 무게에다가 잘 만들어져 있다. 성능의 주변부 광량부. 이거 후드 없었어? 후드 있어. 저거 뭐 저 평이하게 그렇게 생겼겠구만. 퍼펙트도. 가로 쪽에 그렇지. 뚫리고 이렇게 세로는 후드 좀. 있어. 근데 저기다 놓고 왔네 이거를. 후드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광학적인 성능은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은 5점 전 초점거리에서 5.6 정도면은 딱 사라진다. 한 스텝 조이면은 완벽하진 않지만 5.6에서 완벽하게 사라진다. 그 다음에 주변부까지 완벽해질 수 있는 조리개 수치는 24mm급에서 5.6. 그 다음에 70mm에서는 4, 35에서 50mm에서는 조리개 8 정도면 완벽해지는데, 이 렌즈의 최고의 성능을 보인다고 하면은 굳이 하나의 조리개를 선택해라 그러면 조리개 8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이지 않을까. 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렌즈가 아주 3,500만 원의 고화소가 아니라면
굳이 내 카메라가 그렇지 않다면 굳이 신형 VR 렌즈를 안 사도 이 렌즈를 사서 써도 훌륭하다. 난 이렇게 좀 보고 있어. 그래갖고 1424 렌즈는 굉장히 이제 좋았던 인상이 내가 계속 쓰고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좋았고 2470은 뭐 포디노도 아까 얘기했지만 화각적인 메리트 우리가 쓸 수 있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메리트를 가진 렌즈이기 때문에 깨끗한 중고가 100만 원 전후다 그러면 살만한 값어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 어디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있나요? 아니, 뭐 근데 2470이나 뭐 3570, 3505, 2485 이런 급들은 워낙 메이커별로도 정평이 있고 또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안정적인 줌 비율군에 속하는 말하자면 그런 왜 있잖아 그런 거 뭐 70200이라든지 80200 이런 거 80200 그런 그 줌 항상 렌즈들은 그 안정성에 이미 검증이 된 그 줌 비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느 메이커를 불문하고 뭐 80에 200, 70에 200급의 망원 줌 렌즈들 그런 거. 그 다음에 표준 렌즈 50mm급들 그 다음에 85mm, 90mm의 포트레이트용 렌즈들 그 다음에 뭐 매크로 렌즈들 이런 것들은 어느 메이커나 그런 거는 불만하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 다 잘 만든 것 2470급들 같아. 2470급들의 요런 이제 표준 줌 렌즈라 그러지 옛날에 3570, 2485, 뭐 287 다 비슷한 역사적으로 점점 광각 쪽이 넓어져 가는 건데 이 표준 줌 렌즈급들의 성능은 대체적으로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거지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니까 메이커에서도 미는 렌즈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능들은 대체적으로 좋다. 그래서 이제 어떤 렌즈를 선택하느냐는 내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내가 어떤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화각은 좀 바뀌겠지만 고급의 렌즈들은 캐논이 됐건 니콘이 됐건 대체적으로 성능이 안정권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왜곡 수차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존재를 해 중렌즈들은 퍼펙트하게 만들면 그거를 다 보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코스트가 올라가겠지 돈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겨둘 수밖에 없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하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에서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저께인가 내가 운영하는 포토 아카데미로선 카페에 뭐가 올라왔냐면 이제 곡면 센서를 만든다라는 개념이 누군가가 이제 우리 우리 회원 중에 그런 거 이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그래서 곡면 센서의 얘기들을 이제 주신 거야. 곡면 센서를 만들면 이제 주변부의 성능들이 올라가니까 렌즈도 좀 작게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렌즈 설계할 때 제약들이 좀 이제 많이 없어지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고성능의 렌즈들, 고성능의 화질, 묘사력의 화질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지금 가장 먼저 실용화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여기도 문제점은 있어. 곡면 센서를 만들 때 문제점은 있어. 그거는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호환을 못 한다라는 거지. 뭐 뭘 끼든 지금 뭐 이종교배도 하고 그러지만 그 곡면 센서는 거기에 맞춘 정확한 설계가 된 렌즈만 쓰기 때문에 호환 자체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르는 제작 비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하지만 화질만을 따진다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해. 이 얘기는 이제 우리 올려주신 분이 올려주셨는데 그 전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거든. 내가 있을 때 보면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인데 아마도 핸드폰 쪽에서는 실용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난 보는 게 핸드폰은 일단 지금도 고정 초점 렌즈들이지 줌 렌즈가 섞은 건 물론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의 광각 쪽에 고정 초점들이 박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곡면 센서만 넣어줄 수 있다면은 화질이 지금의 5배, 10배 이상으로 튀어 올라가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우리가 카메라 시장은 계속 디지털 후에 계속 기술적인 발전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본다는 이제 포즈한테 제가 한 말이고요. 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사진은 뭐 화질이 좋거나 어쨌거나 우리가 사진을 뭘로 하든 간에 우리는 사진을 또 즐기는 입장에서 또 카메라와 렌즈를 또 만지는 기분 이런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2470의 구형이지만 신형이 아닌 VR이 아닌 구형이지만 여전히
고급 렌즈고 성능이 좋은 렌즈로 평가할 수 있는 렌즈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89회 사진 통장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보였습니다. 네, 포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